안녕하십니까. 문현뉴스 앵커 김보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8일과 22일에 중문과 꽈비 횡령과 관련한 1, 2차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조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문과 꽈비 횡령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문제에 대한 글들이 학교 커뮤니티 앱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부터입니다. 학우들은 학술제 강제 참여, 군기 문제를 비롯해 지나치게 비싼 꽈비를 지적하며 꽈비 사용 내역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16년까지의 꽈비 사용 내역이 공개됐고 내역을 살펴보던 중 중문과 학우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문과는 꽈비를 20만 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회는 신입생들에게 걷는 꽈비를 과 행사 외에 학생의 회식 및 수고비 명목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2014년, 15년 꽈비를 각각 관리했던 1, 2, 1, 3학번은 개인적인 용도로 꽈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회 활동 혹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은 2016년에는 약 68만 원, 2015년에는 약 330만 원, 2014년에는 340만 원입니다. 사용 내역을 보면 음식점, 카페, 심지어 노래방에 꽈비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꽈비를 이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3년간 횡령한 금액은 약 7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학생회가 꽈비를 횡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중문과 학우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우는 꽈비를 많이 내는 것에 비해 받는 혜택이 적다고 생각되어 의아하긴 했지만 선배들이 무서워 꽈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는 못했었다며 꽈비를 이렇게나 많이 횡령하다니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문과 학생들은 횡령한 돈에 대해 배상받기를 원하고 있고 학생회에 대한 교내 징계 또한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에 열린 2차 간담회에서는 배상과 처벌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배상에 대해서는 횡령한 금액의 1.05배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배상하며 징계는 무기정학부터 퇴학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년마다 원하는 수준의 징계가 달라 징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배상 방식 역시 현재 학내 구성원들끼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문과 비학생회 대표단은 학교 자유 게시판에 구체적인 징계 수준과 배상 방법 등은 과내 구성원들의 협의 후 추후 열리는 3차 간담회에서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차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중문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중문과 학우뿐만 아니라 타과생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예은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꽈비 사용 내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이 밖에도 군기 문제, 학술제 강제 참여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또 다른 논란은 무엇인지 김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문과 학생들은 여전히 1, 3학번 전 정학생회장의 꽈비 사용 내역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 정학생회장은 꽈비 일부를 현금으로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영수증이 없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의혹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스승의 날 기념 교수님의 선물 가격과 선물 선정 방식 역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문과 학생회는 적게는 1인당 99,000원, 많게는 24만 원 정도의 선물을 교수님들께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학우들은 그 선물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또 선물을 언제 전달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과내 군기 문제와 소모임 강제 참여 및 학술제로 인한 수업 불참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문과 학생들은 학술제 당일 리허설 준비로 인해 그날의 모든 수업을 빠져야 하는데요. 일부 학생들은 아무리 결석에 대한 공문이 나온다 한들 학술제 때문에 수업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1사학번 조은하 학생회장은 앞으로 학번제를 폐지할 것이고 학술제, 소모임도 강제 참여는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학술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교수님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은하 정학생회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일단 죄송하고 사과문을 게재할 생각이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징계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위원회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 따를 예정이고 만약 경찰 조사까지 간다면 거기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문제에 관련한 교수님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문과학우는 같은 학우끼리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교수님께서도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우는 이번 기회로 이런 문제점들을 뿌리 뽑아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며 학생회 분들도 더욱 뉘우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6월부터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 학교법인 덕성학원이사회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개방이사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는데요. 그러나 지난 7월 교육부의 승인 신청 만료로 개방이사 선임이 미뤄졌습니다. 현재 개방이사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임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때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대학의 학교법인인 덕성학원은 2012년 7월 12일 오랜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보다 안정적인 정이사 체제를 구축했는데요. 정이사 임원으로 구재단 인사 4명, 교육부 추천 인사 1명, 학내 추천 인사 2명으로 총 7명이 선임됩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1일 학내 추천 인사 출신 이사 염홍경 씨와 안병우 씨가 사퇴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교내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구성원 추천 이사 사표 제출에 즈음하여라는 글을 보면 두 사람이 사퇴하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초 개방이사 추천위원회가 사학재단의 비리를 받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하는 개방이사 후보로 4명을 추천했는데요. 이 중 2명은 이사직에서 물러났던 염홍경 씨와 안병우 씨로 그동안 역할 수행에 대한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개방이가 다시 개방이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이사회 이사의 전원 찬성으로 염홍경 씨와 안병우 씨를 개방이사로 다시 선임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개방이사 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 첫째,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둘째, 김목민 이사장이 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압력을 넣었다와 같은 다소 의아한 이유로 개방이사 승인 신청을 반려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8월 20일 나머지 5명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같은 달 30일 대학평위원회는 교육부의 반려 사유 중 하나였던 대평의 개방위 위원 선출 과정의 문제에 대한 피드백으로 개방위 위원을 재선출합니다. 9월 12일에 진행된 2016년도 제11차 이사회 회의에서는 박상진 상임이사가 개방이사 및 일반이사 선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방이사 및 일반이사 선임의 건을 차기 이사회로 보류했고 보름 뒤인 27일 12차 이사회 회의에 와서야 겨우 개방이사 2인 선임을 완료합니다. 그러나 일반 선임 이사건은 개방이사 취임 승인 이후로 결정해 또다시 일반이사 선출을 보류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10월 2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임시이사 선임안을 상정했습니다. 앞서 계속된 이사회 회의에서는 일반이사 선출을 개방이사 취임 승인 이후로 보류했으나 10월 28일 14차 이사회 회의에서는 교육부에서 개방이사 취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10월 18일까지 일반이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뒤늦게 현이사 5인이 후임이사 선임을 심의 및 의결해 5인의 임기가 연장됐습니다. 내일인 11월 28일 월요일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과연 4분위는 임시이사 선임과 학내 구성원이 덕성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희망하는 정이사 체제의 개방이사 선임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임민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우리 대학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 및 행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학우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했는데요. 사람들은 우리 대학 민주동산에 모여 강북구청까지 행진했습니다.
보도의 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우리 대학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및 촛불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청춘날다 총학생회가 주관한 이번 집회는 덕성여대 학우뿐만 아니라 도봉, 강북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구성됐으며 약 3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덕성 촛불은 우리 학교 중앙풍물패 동아리인 한대놀이의 공연을 시작으로 자유발언, 문화공연, 촛불 행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동산에서 강북구청까지의 촛불 행진은 지역 경찰관들의 인도 하에 안전하게 진행됐으며 한대놀이의 풍물패를 선두로 3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약 2km의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행진은 지역 주민들의 응원과 환호 속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진행됐고 이후 강북구청에서 정리 집회 후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1000명 정도 오실 줄 알고 피켓도 1000개 주문했는데 사실 날씨 때문에 참 아쉽고요. 저희가 이렇게 주체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랑 연대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효문고등학교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뭘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청소년들의 미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은채 기자였습니다.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33대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는 12월 2일부터 9일까지 2016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가 진행됩니다. 한국 CFO스쿨 기업재무분석 경진대회가 실시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이고 결과는 12월 1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도서관에서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장기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대출 기간은 70일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2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문현 뉴스를 마칩니다. 한 학기 동안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